고대부터 어떤 해들은 말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달력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주기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양의 옛 현자들이 예고한 해들 가운데 지금 다시 신비로운 힘과 함께 돌아오는 해가 있다. 2025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순환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들에게 2025년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식 역사에 익힌 이름들 가운데 다시 울리기 시작하는 이름이 있다. 자공, 제공. 그는 명성을 구하지 않았고 사원을 짓지 않았으며 추종자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들었다. 시간의 바람을 듣고 하늘의 자취를 읽으며 세상이 항상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드문 것을 보았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깊은 변화였다. 자공은 마치 먼 곳에서 전해지는 것을 번역하듯 차분히 말하곤 했다. 그는 세상이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그 나선이 이제 동양을 향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조들이 정렬될 때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된 땅으로 보이지 않고 부활의 중심지로 인식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부활은 강대국이나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한 존재의 출현으로 시작될 것이다. 침묵에 쌓인 인물. 두 번째 자미성인. 자공에 따르면 이 존재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준비에서 비롯된다. 그는 군중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요란하게 선포되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이 균형을 잃었을 때,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기 시작할 때, 영혼 없는 지도자들을 찾아 지친 눈들이 생겨날 때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2025년, 그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별은 이미 지나갔다. 말을 남겼지만 이해되지 않았고, 길을 열었지만 인식되지 못한 채 떠났다. 그러나 두 번째 자미성인은 자공에 따르면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가 될 것이다. 따름을 구하지 않지만 그의 걸음은 방향을 일깨운다. 그는 반드시 왕좌에 앉는 것도 아니고 왕관을 쓸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외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힘은 그를 따르는 흐름 속에 있다. 자공은 그 존재를 전통적인 의미의 구세주로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마법 같은 제스처로 재난을 막지도 않으며 연설로 대중을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침묵 속에서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은 분단된 땅에서 영적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열의 땅에서야말로 통일의 기적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대의 가르침들은 이를 말했다. 하늘이 땅과 일치하는 시기,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언어가 솟아나는 때, 말로 된 언어가 아니라 미묘한 움직임과 깊은 몸짓, 선언 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의 언어다. 자공은 그 시간이 2025년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건들뿐 아니라 숨겨진 의미들로 표시된 해.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에 닿기 시작하는 해. 극단 속에서 단련된 한국 민족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오랜 기다림과 강제된 분단, 쉽게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바로 그 민족 안에서 두 번째 자미성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지도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응답으로서 드러난다. 마치 시간 그 자체가 그를 이 순간을 위해 간직해온 듯이 모든 것을 잃어보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깃발을 들지 않지만 걸음을 내디듬으로써 길을 드러내는 존재. 자공은 말하곤 했다. 세상은 힘에 굴복하지 않고 흐름에 순응한다고. 그리고 2025년에 시작되는 흐름은 귀환의 흐름이다. 시간이 중심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법령이 아니라 존재로 인해 시작된다. 그 존재는 북과 남, 빛과 어둠, 말과 침묵 두 극의 에너지를 동시에 지닌 자다. 그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래된 구조들이 흔들릴 것이다. 반란 때문이 아니라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는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분리의 벽은 더 이상 흐름을 막지 못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되고 남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몸짓으로, 미묘한 변화로, 화해의 숨결로 짜여지는 실. 그래서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다. 그것은 경계선이며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세상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부의 시선에 감시받아온 한국은 다른 의도로 바라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힘 때문이 아니라 균형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능력 때문이다. 두 번째, 자미성인의 출현은 갑작스럽지 않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일상 속에 갇힌 한국은 가장 먼저 이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작은 변화들을 통해 바로 그 미세한 변화들이 새로운 방향의 탄생을 드러낸다. 자공은 이 신호들을 해안에 먼저 닿는 부드러운 파도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는 언어의 변화다. 단지 공식적인 말이나 대중적 연설의 언어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말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분열의 어휘는 힘을 잃고 딱딱한 표현들은 유연해진다. 공포와 단절을 담고 있던 오래된 용어들은 새로운 현실을 이름 붙이는 언어로 바뀌어간다. 두 번째 신호는 보다 내면적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눈빛 속에 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났지만 피 속에 흐르는 기억을 지닌 그들. 불신의 폐허 속에서 자라난 그들은 이제 다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생존이 전부였던 이전의 세대와 달리 이제는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질문이 달라진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 시기 학교는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한다. 교사는 다리가 되고 남북의 학생들은 물리적으로는 나뉘어 있지만 글과 생각, 음악과 꿈으로 연결된다. 이는 어떤 계획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더 큰 조율처럼 진동한다. 지도로 그리기 전에 먼저 영혼에서 시작되는 통일이다. 그 사이 두 번째 자미성인은 여전히 가장자리에 머무른다. 그의 정체는 아직 수수께끼다. 이미 알려졌지만 인식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조용한 땅에서 평범함 속에 자라나는 중일 수도 있다. 자공은 말했다. 그는 후광도 박수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영적 공허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다. 상실과 침묵, 기다림을 이미 겪어본 존재. 바로 그 숨겨진 여정이 그를 명령하지 않고도 인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는 중심이 되지 않는다. 단지 반영일 뿐이다. 쌓여가는 위기들, 권력 내의 분열, 제도의 붕괴, 이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마치 낡은 것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비록 고통스럽게라도 구조가 해체되는 것은 또 다른 존재가 자리 잡기 위해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 선포되지 않고도 걸어가는 자의 주파수다. 자공은 말하곤 했다. 두 번째 자미성인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의 움직임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그는 사원을 세우지 않지만 마음을 울린다. 청중을 찾지 않지만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의 길을 마주한 이들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무언가 다른 것 앞에 서 있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이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달해야 할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 굳어진 지도자들은 망설이기 시작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는 힘을 잃으며 마비된 제도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자공이 말하길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바로 민중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조용한 깨어남. 한때 분단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단지 잠들어 있던 한국의 고유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 기억은 확산되기 시작한다. 시장에서, 학교에서, 산길에서, 촛불로 밝혀진 골목에서, 뉴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반란이 아니라 재해로. 통일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내면적인 감각이 된다. 단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의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공은 새로운 주기가 오기 전
거대한 사건이 아닌 일상의 균열이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균열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말과 약속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공기의 밀도가 바뀐 듯 침묵의 주파수가 말과 시선, 그리고 가장 단순한 몸짓을 관통하는 듯했다. 언론은 여전히 스캔들의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밀려나기 시작했다. 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몇몇 기자들은 새로운 어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분노로 가득 찼던 표현들이 점점 더 사색적인 언어로 바뀌어갔다. 갈등 중심의 보도는 점점 화해, 치유, 재회의 이야기들의 자리를 내주었다. 이것은 계획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흐름의 메아리였다. 자공은 말했다. 때가 오면 외연을 믿지 않던 이들마저도 그 흐름에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치인은 망설이고 지도자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거리에서도 뜨거웠던 논쟁들이 점점 더 깊은 경청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아직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카리스마 때문도 외모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일관성 때문이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과거를 지닌 한 남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추종자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는 스스로를 해결책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에게는 깊이 있는 인간성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그를 두고 어떤 이들은 이미 한 차례 거절당한 인물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세월 사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의 걸음걸이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의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본 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자만이 지닌 가벼움이 있었다. 조용한 모임, 비공식적인 만남, 예고 없는 방문 속에서 그가 머문 자리마다 무언가가 열렸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굳었던 마음이 스스로 풀리고 목에 걸렸던 말들이 길을 찾아 흘러나오는 듯했다. 한 공무원은 단 몇 분간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교육 프로젝트 전체의 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어느 시골 교사는 학생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스스로 북쪽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자공은 진정한 구원자는 흐름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맞추는 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포도, 환호도 없었다. 하지만 움직임이 있었다. 조용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 권력자들은 서서히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무시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맞서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반발할수록 자미성인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변화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체가 변화였다. 같은 시기 북쪽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위협이 아닌 침묵으로. 그러나 그것은 평소의 침묵과 달랐다. 그것은 경청처럼 들리는 침묵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관찰자들은 도발의 중단을 느꼈고 대립을 향한 머뭇거림을 감지했다. 마치 국경 너머에서도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조약 때문이 아니라 진동 때문이었다. 자공은 말하곤 했다. 두 번째 자미성인은 통일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바로 그가 통일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것은 힘이 아니라 수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 민중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여겨졌다. 편지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공개적으로, 어떤 것은 비밀리에. 오랜 분단으로 떨어졌던 가족들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글을 보냈다. 남쪽의 신문은 북쪽 젊은이들이 익명으로 보낸 글을 게재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들이었다.
하나의 집단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조각들이었다. 그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가 되는 감각이었다. 마치 그가 민족의 정신 자체와 하나가 된 것처럼 분단 이후 잠들어 있던 혼이 이제 부드럽고도 정밀하게 깨어나기 시작한 듯. 그가 걸을 때 낡은 구조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충돌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앞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대도시 곳곳에서는 침묵 속의 모임들이 열렸다. 이전에는 영향력을 가졌던 이들이 이제는 결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듣기 위한 자리에 앉았다. 말은 그 빛을 잃었고 논쟁은 사색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해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몸짓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미성인의 몸짓은 말을 대신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나타났다. 난민 캠프에서, 잊혀진 작은 공동체에서, 버려진 듯한 영적 공간에서. 그러나 군중 없이, 카메라 없이 그의 존재는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그를 본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을 전했다. 어깨 위 세상의 무게가 벗겨지는 듯한 침묵의 체험. 수세기 동안 분단의 상처로 각인되어 온 한국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분단은 더 이상 활발한 고통이 아니라 치유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전엔 돌처럼 닫혀있던 북쪽도 이제는 미묘한 응답의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정치의 이면에서는 경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식인들, 청년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마저도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학교에도 닿았다. 교사들은 수업에 새로운 단어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조용한 통합, 재연결의 문화, 공통의 역사 같은 표현들이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목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이제는 경계 이후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의식을 키우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분단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견된 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 무렵 남쪽의 한 작은 도시에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다. 익명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벽화가 등장했다. 그 속엔 단순한 얼굴을 가진 한 남자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를 둘러싼 황금비 선들은 권력을 상징하기보다는 자비를 느끼게 했다. 그 아래엔 이름도 없었다. 단 한 문장만이 있었다. 그는 이름 붙여질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우리를 이끌고 있다. 누구도 그 그림의 주인을 자처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 벽화는 전국 곳곳에서 재현되기 시작했다. 자공은 이것을 예언한 바 있다. 강요 없이 이미지가 나타날 때 그것이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민중이 자각하지 못한 채로 이미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인 순간. 왜냐하면 받아들임은 명령이 아니라 공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것과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었다. 국제 언론은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들 때문이다. 보고서들은 국가적 어휘 변화에 대해 언급했고 연구자들은 다시 우리나 귀환의 시간과 같은 표현들이 SNS상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새로운 한국의 영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들도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묻기 시작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조직된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말해버린 한 존재의 현존이 있었다. 두 번째 자미성인은 주목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예언을 믿지 않던 이들마저도 이것이 정치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유엔은 조용히 하나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을 세계 문화 전환의 중심지로 지칭하는 내용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칭찬으로, 또 어떤 이들은 경고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자공의 예언은 명확했다. 세계가 더 이상 한국을 분단 때문이 아니라 그 깊이 때문에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주기는 이미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도래했다. 기존의 제도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부는 점점 존재감을 키워가는 그 인물을 무시하거나 영향력을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자미성인은 공간을 쟁취하지 않았고 공백을 채웠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의심을 해소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군은 조용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도 균형의 개념이 교육에 포함되었고 국가 안보는 단지 방어가 아닌 재연결의 차원에서 고민되기 시작했다. 적이라는 개념은 전략의 가장 깊은 층에서도 점차 의미를 잃어갔다. 방어는 더 이상 반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것이었다. 종교계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다. 불교 사찰, 교회, 명상센터들이 상징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교리를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 한국의 내면적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서로 다른 전통의 영적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제단을 내려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들이 걷는 곳마다 집단적 고통의 기억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자공은 일찍이 말했었다. 예언이란 정확한 예보가 아니라 섬세한 지도라고. 그리고 그 지도는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통일이 먼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적 현실이 되는 시간. 분단은 법령으로, 조약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숨결로 사라질 것이다. 그 숨결은 이미 한국 위를 흐르고 있었다. 영혼을 만지고 의도를 다시 쓰며 이 민족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었다. 자미성인의 존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갈등을 종식시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갈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사라지게 했다. 그의 힘은 직접적인 행동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이 태어나는 장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었다. 통일을 말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이전과 이후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 잃어버린 것과 아직 피어날 수 있는 것 사이의 다리. 한국은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결핍만을 바라보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회복의 과정 속에서 각 시민은 하나의 예언의 일부가 되어갔다. 왜냐하면 자미성인의 도래는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같은 부름에 공명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무거운 시대 속에서도 가볍게 걷기를 선택하는 자들, 자아의 소음을 잠재우고 운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한 자들. 이제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막연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발걸음으로 드러나는 길이 되었다. 수십 년간 분단된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왔던 오래된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잊혔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고통은 더 이상 죄책이 아니라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혜롭게 이어져야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미성인은 자신을 지도자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다리였다. 통치하지 않았고 균형을 이루었다. 법을 선포하지 않았고 내면의 질서를 일깨웠다. 그의 리더십은 침묵과 경청, 그리고 본보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어쩌면 바로 그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반박 불가능했던 것이다. 누구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모두 그의 파동을 따랐다. 연말이 되자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자발적인 의식이 펼쳐졌다. 주최자도 무대도 없었다. 단지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촛불을 들고 침묵 속에 걸었다. 그것은 하나의 헌정이었다. 한 인간에게